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오전 3시 38분 영상이고 오랜만에 새벽 영상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서 또 이제 막주에 접어들었네요. 벌써 뭐 무슨 업토버니 뭐니 한 게 9월부터 외쳤는데 벌써 또 이렇게 됐고, 이제 10월에 뭐 금리 인하하고 12월에도 금리 인하 뭐 두 차례 예상되어 있고, 이번에 뭐 셧다운 이슈만 조금 뭐 해결되면, 꼭 트럼프 때 이런 셧다운이 좀 오래 갔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 그 임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뭐 연말 랠리랄까요? 뭐 그런 것들 조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좀 이제 긍정뷰로 아직은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벌써 좀 부정뷰라든지 이제 신고점 끝났다, 이제 나왔고 하락장으로 가는 것만 남았다, 이런 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되게 반반인 상황이고, 아무래도 사이클이 이제 좀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접어들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굉장히 좀 큰 성산 이슈와 더불어서 아예 관점을 좀 돌아선 그런 분석가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위터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 근거 있게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서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실히 이미 뭐 레버리지 많이 쓸려갔겠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확실히 조금 뭐랄까, 방어적으로, 조금은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만약에 위로 정해지면 그때 다시 좀 이렇게 좀 뭐 베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준비하는데 갑자기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23년 요맘때쯤부터, 딱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부터 랠리가 이제 22년 말에 뭐 루나 터지고, 루나 6월에 터지고, 이제 11월 요때 FTX 터지고 저점 찍고, 이제 사실상 그 즈음부터 바닥 찍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잠시만요. 요걸 봤을 때 여기잖아요. 12월에 터졌죠. 11월 터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건데, 랠리가 시작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게 완벽하게 좀 상승 랠리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구간은 요 앞 구간은 사실은 아니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좀 가짜 반등인가? 가짜 반등이 찐반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SVB 한번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말아 올리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 조금 뭐지? 이때가 그거였어. FTX에서 뭐 매도 물량이 남아있네 마네 하면서 좀 이제 다시 공포를 주면서 다시 이거 좀 내려가려나 하는데 바닥 지키고, 이제 10월쯤에 ETF, 뭐 블랙록 ETF 막 이런 거, 현물 ETF 얘기 솔솔 나오면서 승인되면서 막 이렇게 왔었던 구간이 딱 진짜 딱 작년 요맘때쯤이거든요. 재작년. 그래서 그때가 아마 10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 랠리라고 좀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울기도 좀 급하게 반등이 나왔고, 요때부터 알트들도 사실 달렸었거든요. 요 전 구간에서는 알트는 좀 안 달렸고, 비트 혼자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랠리. 그래서 이 패턴이 요 구간이랑도 비슷했어요. 왜냐면은 바닥 찍고 이제 여기선 좀 앞에는 쉽게 갔죠. 비트 혼자 좀 회복하다가 이제 뒷구간에서 중반부터 이제 알트 상승을 동반한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좀 비슷했다. 어,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있었던 상승, 그리고 긴 조정, 그리고 페이크,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엔캐리 때 끝난 거 아니야? 했었는데 다시 올리고 또 조정하고 관세빔 맞고, 끝났나? 진짜 끝났나? 다시 올리고, 지금 이번에
사이클 끝났나? 시즌 종료인가? 이번에 좀 뭔가 무서운데 이번에는 저번 구간이랑 다르게 갭을 많이 못 올리고 뭔가 이런 좀 애매한 느낌인데, 그리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쳤을 때 고점이랑 별 차이도 없고 실제로, 그리고 다른 자산군 뭐 금, 나스닥, 코스피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가고 있네. 조금 힘들다. 좀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코인판에 몸담으면서 국장의 포모를 느낄 줄 몰랐어 저도. 포모 뭐 막 엄청 큰 포모까지는 아니죠. 제가 뭐 그렇게 관심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쟤네 저렇게 잘 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가지? 약간 좀 그런 의문? 좀 이런 감정은 처음인 그런 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좀 밖에 이런 생각들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귀를 하면서 어땠지? 이랬지. 뭐가 좀 내가 못했지? 뭘 실수했지? 어떤 좋은 기회들이 더 있었지?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돌이켜보는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든 거랑 별개로 어, 좀 그런 복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시장에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은 결국에는 이 주봉 50선을 이제 이탈 마감하는 봉이 좀 찍혀야 사이클이 끝나지 않겠냐, 사이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터치할 듯 말 듯, 터치하지만 위로 올리고 터치를 하지만 위에서 마감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도 여기에서 뭐 살짝 이런 이탈이 있었지만은 다시 올리고 여기서 이제 못 올리고 이제 끝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그러면 나 이거 이탈하는 거 보고 빠져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늦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요게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요 당시에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이미 많이 토막이 난 상태죠. 거의 뭐 한 30%가 날아간 시점에서 자기 컨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게 좀 많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 7%, 8% 정도만 하락하면 여기랑 지금 맞닿거든요. 거의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한 10만 2,500 정도기 때문에 요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랠리가 와서 다시 이렇게 좀 갭 상승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는 모양새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힘들죠. 알트코인들은 지금 더 힘들죠. 왜냐면 비트는 사실 우리 뭐 고점 대비 한뭐 15% 정도 그 정도 빠진 건데, 15%에서 20% 사이 좀 빠진 건데, 이제 알트들은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이더만 해도 거의 뭐 20% 넘게 한 24% 정도 빠졌고, 5천 달러라고 치면 뭐 솔라나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솔라나도 한 30% 빠졌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막 이때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막뭐 DAT다 뭐 ETF 호재다 막 이러면서 올릴 준비가, 우리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굉장히 사람이 힘드는데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대가 없었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지 하고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좀 이런 정도까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느낌?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지금 어딜 가든 인간 지표도 지금 최근에 좀 발동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다 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지표도 지금 조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다. 하지만 그게 곧 시장의 관점에서 해석하기에는 또 상승 가능성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투자를 지금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조금 확신은 못 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해야지라고는 못 할 것 같고,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번 더 요거를 베팅 해보는 거고, 신규로 지금 들어오기에는 지금 거의 사이클의 말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많이 줄이고 어떤 레버리지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비트가 랠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렸던 그런 연말 랠리, 뭐 알트 불장 막 이런 것들이 올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쏟아부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분부 이런 애들도 뭐 사실 고점 대비 좀 빠졌고 조정이 많이 왔고, 나름 근본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이 조정이 왔었죠. 수익도 뭐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거 뭐 아래꼬리 말도 안 되게 침실가 찍혔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딱히 별거 없네요. 금이 조금 빠졌죠. 그래서 금이 좀 빠지면서 사람들이 뭐 금 빠지면 우리 쪽으로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랠리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조금 이렇게 찌르는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게 일반적이진 않아서 뭐 그냥 그런 해프닝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로 보면은 금이나 은이 가장 굉장히 좀 시총 상위에 있고 되게 뭔가 안전자산으로서 뭐랄까 피라미드 탑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이 나오고 빠지고 했을 때 그 돈들이 뭐 아래에 있는 자산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기 전에 나스닥도 조금 힘들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뭔가 어쨌든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경기 사이클이 점점 안 좋아지기 직전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가 아는데 뭐 금리 인하 있고 돈 풀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또 뭐 연말 랠리 남아 있으니까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터지기 전에 해먹자, 다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터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어쨌든 베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조금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기다리기 이제 지치죠. 저도 이제 좀 지칠 때가 왔고, 제가 23년 10월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이런저런 말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결국에 상승이 이렇게 와서 그때 막 솔라나가 20달러부터 랠리를 하고 막 알트코인도 랠리하고 막 이렇게 가는 도중에도 이거 결국에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근데 알트들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런 알트들을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노출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개수 줄어들 거다. 자신 있으면 해보셔라. 결국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플러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자 초입이니까, 상승 초입이니까 레버리지를 지금 많이 쓰시고 나중 가면 좀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가격대 높아지면은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천천히 리스크를 줄이되, 리스크를 지려면은 초반에 빨리 지는 게 맞다. 좀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장이 이렇게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또 그때 했었던 말이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제 우리가 좀 축제를 여는 느낌이겠지만,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구간이 있을 거고, 저조차도 뭔가 버티기 힘든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할 텐데, 그때가 저점일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기다리기 힘들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그래요. 불확실성과 어떤, 그리고 또 다른 자산군에서의 오는 그런 대비가 있잖아요. 이거 국장 그렇게 욕먹더니 벌써 삼성전자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2배 갔고, 막 오늘도 계속 신고가 찍고 막 코스피 고점 찍는다는데, 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스닥도 올 초부터 쭉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은 조금 빠지지만 저번 달까지 계속 신고가 경신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 약간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8천 달러에서 굉장히 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라인을 깨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자료를 한번 볼까요? ETF 같은 경우는 어제 유출 멈추고 유입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ETF 자금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골드, 은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좀 빠졌고 이 추세가 깨지면서 그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뭐 저번에 댓글이었나요? 뭐 김프랑 뭐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김프는 사실 막 너무 김프는 되게 뭐랄까 이 김프 자료로 시장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흔적들은 체크를 할 수 있지만은 김프로 뭐 시장을 뭐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의 영향도 김프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환율이 고정이면 이게 좀 얘기가 다르지만은 환율이 어쨌든 왔다 갔다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김프가 많이 움직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최근 환율 급등에 김프가 또 붙은 것도 있죠. 더. 그리고 지금 김프가 되게 높아요. 5%대, 6%대, 7%대까지 갔었고 지금 상승프가 5.5% 시장 변동이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김프가 굉장히 높은 추세인데요. 요 정도 김프가 어떤 거를 뜻하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김프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김프가 높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특히 알트코인 상승을 동반한 우리가 그 흔히 느끼는 그 불장일 때 김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고점이었다가 떨어질 때 폭락할 때 갭으로 하락이 나올 때 김프가 순간 급등을 하는데 그 김프를 뭐 몇몇의 뭐 보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 해소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때 김프가 해소가 됩니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김프가 계속 더 오르지만은 계속 떨어지면서 점진적 우하향을 하면서 시간으로 옆으로 빼면은 김프가 결국 다 꺼져요.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에서 느끼는 그 하락의 체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비트 차트거든요. 파란색이. 주봉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김프가 꼈을 때가 요 딱 고점 대비 확 떨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프가 확 낀 거고 그리고 김프가 또 요 정도 수준을 저기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데 아니면은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높죠. 김프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고점 대비에 있다가 여기서 확 꺼지는 구간.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는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는 김프가 이렇게 끼냐면은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 작년 3, 4월까지가 알트코인이 피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과열되기 때문에 김프가 끼죠. 그리고 여기가 그거죠. 여기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에 있다가 하락이 툭 나오면서 이제 김프가 순간적으로 끼는 구간.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 랠리 구간에서 김프가 확 끼죠. 여기가 비트 단독 랠리가 아니라 알트코인을 동반할 랠리일 때 김프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폭락할 때 여기가 이제 석가빔 구간이잖아요. 석가빔 구간에서도 오히려 김프가 더 높이 끼네요. 석가빔 때가 김프 수준은 되게 높았네요. 오히려 순간적인 김프였겠죠 이거는. 그리고 또 여기서 김프가 올라갈 때 여기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 여기 21년 11월 구간이 저번 사이클 고점 구간이었잖아요. 고점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김프가 끼다가
얘가 점진적 우하향을 계속하잖아요. 계속해도 이제 순간적으로 김프가 또 낍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더라도 이걸 옆으로 횡으로 빼면서 시간을 녹이면은 김프가 점점 쑥쑥 빠지다가 옆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저기 계엄빔이었죠. 그래서 역프가 자주는 안 껴요. 근데 보통 역프가 끼는 구간이 많이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끼죠. 비트 혼자 이제 독주하다가 잠깐 조정 오는 구간, 알트 랠리 완전 직전 구간 이런 데서도 과거에는 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프로 그런 과거의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나 한번 봅시다. 지금 도미넌스가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과거 사이클랑 좀 달라가지고 알트코인을 그냥 같이 데리고 가는구나. 그냥 데리고 가서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선택자가 알트장으로 가려나? ETF랑 뭐 DAT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되겠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과거 사이클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그거를 좀 느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제 관점이 조금 다시 바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번에 그 바이낸스 청산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도미넌스가 팍 튄 건데 도미넌스가 이제 저번 7월부터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미넌스가 빠진 게 진짜로 알트장이 와서 빠졌다기보다 이건 이더의 상승의 부분에 대한 도미넌스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리플 이런 애들 이때 트럼프 당선돼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 이더 같은 경우는 시총이 너무 높고 이더가 이제 1300달러부터 거의 4000까지 직행을 했기 때문에 4500까지 직행을 했기 때문에 도미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도미넌스를 우리가 무시를 하고 싶은데 빠지기를 바라는 게 맞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게 지금 벤자민 영상에서도 나온 건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봤었던 비트 차트를 다시 대볼게요. 대서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나? 뭘로 바꿔야 될까요? 노란색?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이런 식의 하락하는 구간이 언제 나오냐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도미넌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알트들이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이 근데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가려면은 진짜 미친 랠리가 나오려면은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 지금 보이시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원웨이로 빠지면서 알트 랠리가 나오려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느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추세 살짝 깨고 다시 막 반나고 이런 느낌이라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다시 어쨌든 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가야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는 말이고 그래야 알트장이 온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가지 않고서는 도미넌스 하락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의 이제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주봉이라서 조금 보기 애매한데, 여기서도 도미넌스가 빠지는 구간이 이렇게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하고 그때가 돈이 쫙 올리고 경신하는 구간에서 잠깐 빠졌다가, 여기서도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하는 구간에서 도미넌스 쫙 올리고 경신할 때 즈음에 쫙 빠졌다가, 계속 이런 구간의 반복이거든요. 이번 사이클 내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트코인이 기축이 맞았고 우리가 핵심으로 삼고 가야 됐었던 거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었고, 이 전략을 쓸 때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그냥 신고점 찍을 때쯤에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알트코인을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냐? 그 비트코인 신고점 찍힐 즈음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로 잠깐 바꿨다가, 근데 그 잠깐이 이게 봉이 3, 4개 길어도 많이 안 높거든요. 그래서 한 짧으면 2주, 길게 해도 4주, 딱 요 정도로 잠깐 바꿨다가 다시 비트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계속 늘리고, 비트코인 상승 다 먹고 계속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식의 전략이 가장 베스트였다. 이번 사이클을 이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전략이 가장 좋았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알트들이 그때 핫했습니까, 여러분? 뭐 리플, 에이다, 스텔라, 이런 얘들 트럼프 당선됐을 때 연말에 핫했었고, 그리고 그때 뭐 솔라나 이런 애들도 뭐 트럼프 코인 해가지고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 최근 구간에서도 7월, 8월 요때에도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면서 도미넌스가 딱 빠진 거잖아요. 이때가 이제 이더리움 뭐 우리가 1300에 어떻게 삽니까? 절대 못 사고, 뭐 2000에도 못 사도 됐어. 이거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체크하고 나서 사도 못해도 30% 40%는 먹거든요. 거기서 또 비트코인 개수 늘리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이더 다음 랠리 했던 게,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또 신고점이 갱신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낸스 코인, 그 당시에 되게 또 그 시즌 그 한 달 정도 되게 핫했잖아요. 그럼 바이낸스 코인을 러프하게 $800, $900에 사서 그냥 들고 가도 한 2, 30% 그냥 먹고 또 다시 비트로 바꾸고, 물론 이게 다 알고 나니까 해석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굉장히 줄이는 전략으로 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잠깐 바꿨다가 다시 비트, 바꿨다가 다시 비트 개수 계속 늘리는 걸 목표로 라고 하는 전략이 가장 이 사이클을 통틀어서 해석을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없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좀 그런 전략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진짜로 차트를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진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비트코인 차트라 좀 그런가? 이거를 만약에 이더 차트를 갖다 대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씨, 카드 대보시면은 여기죠. 갑자기 나왔던 게 도미넌스 쫙 빠지면서 올라가고, 도미넌스 쫙 빠지면서 급등하고, 다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도미넌스 좀 빠지면서 올라가고, 요때는 이제 되게 핫할 때죠. 우리가 진짜 막 알트 불장이라고 해서 막 수세미 가고 업비트 애들 가고 막 이런 구간. 그래서 이번 시즌도 돌이켜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되게 좋았던 그런 구간은 있었던 게 맞는데 굉장히 짧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2년 동안 한 세 번 정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 비트 개수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이거를 재작년 이맘때쯤에
저도 고민하고 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 또 돌고 돌아 답은 비트였다. 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도미넌스 차트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 이탈하고 반등이 다시 나오는 구간이 이탈하고 반등이 다시 나오는 구간이 이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도미넌스 차트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거를 뭐 예전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진짜 흡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다시 뭐 도미넌스가 좀씩 뭐 빠진다든지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많이 저점인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랠리가 확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ETF 이런 기대감들, 뭐 ETF 실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 왔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시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미넌스를 보면서 이게 진짜로 그냥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이클 그냥 도미넌스 올라가서 그때 떨어지면서 알트 오르고 도미 빠지고 불장 오고 시즌 종료 딱 요 함축적인 거를 되게 이렇게 길게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는 느낄 새가 없잖아요. 그리고 체감도 잘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지금 내가 사놓은 알트에 대한 그 하락 어떡하냐 이거 많이 빠졌네 언제 오르냐 왜 내 건 안 가냐 이런 생각들에 지금 덮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보면서 이제 분석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뭐 한다고 막 돈이 되진 않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프 차트랑 도미넌스 차트를 좀 오늘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도미넌스 차트 말고 아니다.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비트 차트 그리고 알트 차트들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장황하고 차트로서만 설명을 한 거라서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좀 있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거든요. 그 뭐랄까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누적시켰었던 데이터가 있어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108,000은 진짜 막 엄청 싸우고 있네요. 108,000을 두고 여기 진짜 뭐 엄청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얘들은 또 여기서 진짜 그냥 바로 내리더라고요. 어제였죠. 어제도 뭐지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청산 나오고 나서 이렇게 4시간 봉 큰 거 나온 거는 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탄력 받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일봉 23 위로 올려가지고 11만 5,500 위로 올려서 안착시키고 랠리 해주면은 생각보다 쉽게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큰 게 나오면은 보통 좀 요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나오고 횡보를 좀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뭐 4시간 봉이라서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횡보를 좀 오래 하고 나서 이렇게 빅롱이 몇 개 나오면은 그러니까 3개, 4개 박혀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개 이렇게 박히는 걸로는 안 되고 몇 개 딱딱딱딱 박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옆으로 살짝 했다가 또 박히고 이런 식으로 올라야 저게 찐인데 한 개 나왔을 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2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하락이 나오고 이제 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더비트 차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유효하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그 도미넌스가 만약에 비트가 더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가려면은 결국 이더와의 그 상관관계가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 이더가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었던 아까 구간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구간이에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때로 치면은 이더가 이렇게 잘 가다가 비트가 더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스가 저점 대비 꽤 많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꼬라박고 그 다음에 가는 그림도 흐름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은 저점 나왔고 올라가다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요때도 9월 즈음이고 지금도 뭐 한 9월 10월 좀 여기를 지나는 시점이네요. 비슷하네요, 4년 주기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장을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알트 불장을 기대합니다. 알트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알트 불장이 와야 진짜 돈 복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디코에서도 저는 계속 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디코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말고도 제 영상을 뭐 좀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이제 사이클 마무리까지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래 다음 사이클 바로 준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수능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재수학원 이렇게 홍보하는 느낌. 어차피 뭐 우리 재수해야 되잖아요, 다. 제가 지금 보니까는 느낌이 왔어. 이번 사이클에 지금 다 졸업 못했어. 못했고 다시 재수해야 돼, 우리 다. 가가지고 우리 또 다시 4년 또 해야죠, 우리. 그때는 이제 진짜 하락장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 해봅시다. 하지만 어쨌든 시즌 마무리까지 한번 잘해보는 걸로 하고, 또 몰라요, 시즌 연장될 수 있어요. 시즌 연장돼가지고 뭐 내년 뭐 한 1분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어렵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날도 좀 추워지고 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근데 항상 날씨가 추워졌을 때쯤에 장이 좋았어, 원래. 그죠? 그거 기대해 보시면서 한번 연말 불장 맺어봅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안녕.